자, 그럼 증거가 있느냐? 제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같이 그 증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겁니다. 이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지역의 몬세라타라는 곳인데 이게 이제 스페인 논문에서 지금 따왔습니다. 그 글과 사진을 따왔고요. 그 몬세라트와 노아 홍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구글 지도로 몬세라트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저 표시되어 있는 곳, 지금 점 이렇게 보이는 데 있죠? 저곳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요곳인데요. 산타 마리아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수도원인데 그 뒤에 이렇게 조각품처럼 이렇게 돼 있죠. 왼쪽 보면 무슨 장군 같지 않습니까? 머리 있고 양팔 딱 이러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각한 것 같은데 절대 사람 작품이 아닙니다. 아까 그곳에서 위쪽을 바라본 그런 모습입니다. 그 위에 가면 역사적인 그 사항을 안내하는 관광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몬세라트가 과거에 바다였다라는 것을 조형물로 만들어 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논문을 제가 발췌했는데요. 100만 년 동안 100에서 180m씩 이렇게 융기돼서 자라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 440만 년 동안 700m에서 1250m가 융기됐다라고 이렇게 스페인 논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몬세라트가 680m가 융기됐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열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관광 안내소가 건물이 있고요. 왼쪽으로 저 동그랗게 길이 되어 있는데 양쪽을 제가 다 샅샅이 뒤져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서 이렇게 걸어서 이쪽 지점을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보이고 있죠?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바로 여감인데요. 여감 우측 거는 자갈이 빠진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왼쪽은 약간 하얀 점처럼 보이고 있는데 저게 어떤 형태의 점이냐면 이렇게 동그란 자갈이 있는데 동그란 면은 안쪽이 박혀 있고 바깥쪽은 평평하게 된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거는 쇠설암인데 흙이 많이 섞여 있어서 여감으로 채 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고 밑에는 여감이 또 있죠. 밑에 자갈 빠진 자리 보이죠. 석회암의 함량에 따라서 저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인공위성 사진으로 전체를 한번 또 조명해 보았고요. 좀 더 집중적으로 하나를 당겨서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무늬 같은 게 보이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파인 그런 걸 보이죠? 저게 저는 물결에 의해서 다 단단하게 되기 전에 그때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저렇게 파여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수도원에서 반대편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원 안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뭔가 저게 뭐가 녹아내린 듯한 그런 흔적이 보이시죠? 자, 물이 빠질 때는 처음에 물이 높을 때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유로폭이 좁아지는데 좁아지면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러면 파가는 힘이 더 많이 파겠죠? 그런 형태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 다시 위에서 봤고 가운데 저쪽에 이렇게 강이 현재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몬세라트는 이쪽이고 반대편 아까 물결 파형 보였던 데가 이렇게인데 이렇게 V자 모양의 그런 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간 걸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거는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에 가면 물결 파형이라고 해서 두문소에 가면 저런 걸 알려주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측에는 요거는 작은데 몬세라트의 물결 흐르는데 저게 녹차밭이 아닙니다. 녹차밭이라고 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저게 바위입니다. 바위가
지금 이 등고선 하나하나마다 수십 메타씩 되는 굉장히 큰 물결 파형이 바위가 저렇게 깎여 나는 겁니다. 이거는 스페인 사람이 논문을 지금 발췌해 왔는데요. 우측 밑에 보면 큰 바위돌들이 보이죠. 저게 수백 개가 지하에서 건물을 짓다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것은 거각암인데 어떤 힘에 의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이동되어 온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분도 여기에서는 융기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 하워드 박사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까 그 거각암을 제가 그분이 쓴 논문은 아니지만 제가 스페인의 모든 지형과 그 산맥들을 관찰해 봤을 때 그 아까 발견된 곳은 지브랄터라는 그런 지역인데, 지브랄터 위에 보면 시에라 네바다라는 산맥이 있는데 3,482m의 높은 산입니다. 아까 그 발견된 곳은 한 190에서 200m 정도의 위치에서 발견됐는데, 이곳에서 쓸고 내려가서 거기에 발견된 게 아닌가라 저는 추정하는 거, 이건 확인된 바 아닙니다. 다시 몬세라트로 와서 보면 지금 저 열차 밑에와 열차 위가 지질층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 하얀 색하고 위에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 철도와 도로를 공사를 하고 이렇게 잘랐는데, 기반 지층을 자르다 보니까 저런 형태가 나왔는데 굉장히 수평한 지층을 보이고 있고, 위에는 보면 100%다 여감입니다. 그래서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차이입니다. 다시 우리나라에는 저와 같은 여감이 전북에 가면 마이산이 있는데요. 마이산은 이 두 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저 몬세라트는 6만 개의 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만 배 더 크다고 숫자로 보면 그렇고, 가로가 5km, 세로가 8km, 40제곱평방킬로미터의 큰 여감산입니다. 높이는 1236m고요. 과거에 바다였다고 하고 융기됐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겠죠. 아까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결 파형이 보고 있죠. 이 물결 파형은 어떤 격변에서 이동된 퇴적물이, 침전물이 다시 물이 쓸려 내려갈 때 사방으로 물이 점점 빠졌겠죠. 그 빠지면서 찰랑찰랑 하면서 저런 물결 파형을 나타낸 거고, 이때는 유속이 세지 않았겠지만 밑으로 내려올수록 유속이 점점 수로가 좁아질수록 빨라지니까 아까와 같은 넓은 파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것은 격변이 아닌 잔잔하게 흐르는 물 속에서 하젠이라는 분이 이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입자를 물속에 떨어뜨렸을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입경이 클수록, 무거울수록, 비중이 클수록 빨리 가라앉는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시에 떨어뜨렸어도 큰 거, 무거운 거일수록 빨리 가라앉는다는 이런 입장인데, 첫째 모래가 가라앉는 그런 정도의 침전은 독립침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약품을 넣어서 서로 옮겨 붙게 만들면 응집침전이라고 하고, 그게 집단화되면서 하면 지역침전이라고 하고, 다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눌립니다. 그러면 압축되게 됩니다. 그러면 압축된 상태의 지점, 이게 몬세라트가 이제 물이 빠진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물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눌려지기 때문에 그때 압축 침전이 일어납니다. 우측도 마찬가지로 그런 네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속에서의 침전은 저런 네 가지의 방법을 다 동일하게 하는데, 이 몬세라트 여감은 저 네 가지 침전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감 저 자갈들이 동그란 게 큰 게 위에 있고 작은 게 밑에 있고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게 가벼우냐 스펀지냐? 아닙니다. 비중은 같은데 입경이 큰 게 위에가 있고 작은 게 다 뒤집어 섞여 있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그러냐? 아닙니다. 무질서합니다. 막 딱 뒤섞여 있습니다. 저게 뭘 얘기하는지.
저거는 자연 상태의 침전에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불도저로 쉽게 설명해서 불도저로 흙을 밀고 간다고 하면 대굴대굴 앞에 굴러가죠. 이렇게 굴러가는 거 상상해 보세요. 굴러가면 큰 게 위로 갔다 작은 게 위로 갔다 이렇게 돌겠죠?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게 밀고 가다가 불도저가 딱 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몬세라트 여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동영상이 실제로 여감이 만들어지는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마침 석회석이 쫙 홍수에서 밀려가면서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마찰되면서 갈리면서 그게 굳어지면 바로 여감이 되는 겁니다. 요게 많이 멀리 빠른 속도로 갈수록 점점 동그래지고 이 입자가 고르게 될 텐데 이거는 거각암이죠. 각도가 뭐 울퉁불퉁한데 빠른 속도로 멀리 갈수록 동그래집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5월 19일인데 어제 5월 18일이었죠. 80년 5월 18일 날 광주 사태 우리는 더 강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은 우리 광주 사태 생각 안 씁니다. 세인트 헬렌산이 그날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언론이 다 집중됐고 사람이 죽고 사느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다 집중돼 있었는데 그때 저 위에 400m가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화산 폭발로. 그때 어떤 것이 측정이 됐냐면 저는 여기서 속도가 얼마만큼 흘렀겠는가를 봤는데 논문 3가지를 봤는데 105km 시간당 또는 144km 하나는 160km까지 측정이 됐습니다. 상상되세요? 낙하산 줄 피지 않고 떨어지면 그냥 100km 정도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거보다 더 빠르게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많고 높고 수압이 높을수록 속도는 빨라지는 건 상식적으로 아시는데 노아우스 때 저보다 물이 적었을까요? 훨씬 많았습니다. 속도가 경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수백 킬로미터 이상 최소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바르셀로나 인근이 카탈루니아 지역인데 그쪽에 몬세라트가 있고 아까 지브롤터 지역은 이쪽인데 여기는 스페인 땅인데 영국령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요 끝에는 아프리카 대륙인데 스페인 땅입니다. 조금씩 그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라나다 지역이 아까 시에라 네바다에 있는 산인데 거기에서 거각 여감이 이런 방향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갔고 바르셀로나 여기에서 몬세라트 이쪽 여기서는 위에서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자 여감은 생기려면 첫째 빠른 유속이 있어야 되고 많은 물량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석회질이 있는 그 상류에 석회질이 무너져 내린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3가지가 다 맞아야만 여감이 형성된 걸 아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점이 몬세라트 지역이고 위에 파란색 위쪽에 있는 것이 피레네 산맥입니다. 저것은 프랑스와 국경을 하는 그런 큰 산맥입니다. 약 3,500-600m 되는 높은 산인데 자 물의 특성을 보시면 지금 저거는 우리말로는 일본말로 네주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뭐 레주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을 축소하면 이렇게 큰 관에서 작은 이제 수도관을 공급해 줄 때 저렇게 땁니다. 작은 관을 따지는데 저걸 2분의 1로 관 직경을 2분의 1로 줄이면 똑같은 물량이 통과하려면 물 속도가 몇 배 빨라질까요? 네? 4배 빨라집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손가락이 이렇게 해서 하시나요? 자 그러면 10분의 1로 빨라지면 10분의 1로 압축을 단축을 시킨 다음에 지름을 몇 배 빨라질까요? 100배입니다. 어떻게 뭐 그렇게 계산도 안 해보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100분의 1로 줄인다면 속도가 10,000배 빨라집니다. 상상되세요? 10,000배 빨라지면 초당 1m 가는 것이 100분의 1로 줄면 10,000m 10km를 가는 겁니다. 초당 그런 겁니다. 자 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온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 성질이 아주 좀 온화하다 그러자 물 같은 사람이 자죠. 물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물 박사거든요. 저 온순하지 않아요. 근데 자 울돌목이 초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곳인데 초당 7m.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곳은 영국 해변대 14m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럼 세인트 헬레 산에서 105km로 계산하면 초당 29m가 흘러갔고 160km로 하면 44m의 초당 그런 속도로 흘러갑니다. 음속, 소리 지르는 이 음속은 초당 340m가 흘러가는데 시간당으로 치면 1224km가 흘러가고 폭갱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폭탄처럼 강력한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그때 파괴력은 초당 3,500m고 시간당은 12,600km가 이게 바로 이제 폭갱 속도입니다. 자, 지구의 자전 속도는 1,740km 시간당. 그럼 초당은 486m가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자, 물이 소리를 전달하는 속도는 공기 중에서는 340m 흘러가는데 물속에서는 10배 빠릅니다. 그래서 아까 10배 빠르니까 약 3,500m로 보면 폭갱 속도만큼 물이 소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자, 물은 우리가 볼 땐 물에다가 손가락을 확 집어넣으면 얘가 다 받아주죠. 만약에 벽에다 제가 손가락 탁 집어넣으면 제 손가락 다 작살나죠. 물이 다 수용해주는 걸 알고 용납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물은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일 거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착각 이제부터는 금물하세요. 자, 물은 비압축성 유체입니다. 이 비압축성 유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주먹으로 땅 치면 이 힘이 100% 전달됩니다. 근데 공기에다 대고 땅 치면 얘가 흡수해. 풍선을 치면 풍선이 딱 흡수하는데 막대기를 대고 여기서 퉁 치면 이 힘이 제대로 전달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전달되는 게 비압축성 유체. 물이 압축성 유체냐 비압축성 유체냐 물어보면 비압축성 유체라고 해서 힘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에 초점을 두시고 노하우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거는 몬세라트가 저런 자갈, 저 많은 양의 자갈이 생겼는데 그 위에 어디에서 왔을까를 보고 거꾸로 추정을 해본 결과 피레네 산맥이라는 그런 곳을 제가 찾았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가 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다 쓸고 간 그런 흔적들이 보이죠. 만약에 수로가 이렇게 V자로 되면 밑에는 수천 메타의 수압이 눌러지고 V자로 되면 유로의 단면적은 좁아지고 속도가 엄청 빨랐겠죠. 아까 위하고 여기 밑에 보세요. 10대 1 넘지 않겠어요? 100대 1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물이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런 물을 빨리 흘러가면 이런 돌 같은 거를 물이 속도가 치고 나가면 자른 듯이 두부 자르듯이 그걸 쓸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쓸려 나간 돌들은 어디 갔을까? 그것이 바로 빠른 속도로 흘러가면서 몬세라트로 집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쪽에 관광차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거는 거기에서 몰려오긴 왔는데 여감으로 되지 못했어요. 왜 여감으로 되지 못했냐면 위에서 눌려지는 게 없었고 음길해질 만한 것들이 다 물로 쓸려 가버리니까 돌만 남으니까 스스로는 여감이 안 됩니다. 그냥 자갈이 되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동글동글하게 되려다 말았어요. 그렇죠? 요건 이제 삐뚤삐뚤하게도 생기고 불규칙하게 생겼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새알같이 동그랗죠. 반짝반짝 빛나죠. 저 자갈은 아까 그 몬세라트 같은 경우는 130에서 한 250km 정도 밀려와서 저런 거칠한 돌이 되는데 저거는 사하라 사막에서 제가 찍은 그런 돌입니다. 동그란 거는 수천 메타를 빠른 속도로 와서 갈리면 저렇게 동그랗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그 표시 위치를 찍어 놓은 것이 어디냐면 윤식당이 요즘 많이 유행하죠. 윤식당 저곳에서 찍은 겁니다. 카나리아 제도라는 7개 섬이 있는데 스페인령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섬 엘테이테산 3,718m입니다. 그리고 그 몬세라트 지점에서부터는 약 2,400에서 약 3,000km 정도 이격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위에를 제가 한번 관찰을 해서 보고 저 방향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방향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렸죠. 저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저거는 어떤 말하고자 하는 웅변하고자 하는 숨겨져 있어요. 저 3,700m의 산을 한번 보면 여기 이쁜 분들이 있는데
모래가 있죠, 모래. 저 3,718m 되는 곳에 바닷모래 같은 저게 쫙 있는데 물만 빠진, 바다는 쫙 있는데 물만 살짝 빠져버린 그런 상태로 현재까지 남아있고, 좌측에 보면 물이 쓸고 간 그러한 흔적들이 보이죠, 바위에. 자, 모래와 자갈이 저 3,800m 높은 산에 저렇게 대규모로 있다. 뭐를 의미할까요? 자, 이렇게 쓸고 가서 다 마찰돼서 부러질 것처럼 가로대다 이렇게 된 안반, 무엇을 얘기할까요? 대격변을 얘기하는 거죠. 자, 몬세라트와 더불어 세인트 헬렌산, 이 유속을 측정할 때는, 물속에서 유속을 측정할 때 유속이 어느 때가 개수로에서 가장 빠르냐면 1m다 그러면 80cm가 가장 유속이 빠릅니다. 그 이유는 바닥에 마찰 저항이 있고 또 위에 대기관에 마찰 저항이 있어서 그거 사이가 80% 지점이 가장 빠른데, 평균 유속은 어디를 재냐면 60% 지점을 잽니다. 그래서 저거에 아까 160km라는 것은 평균 유속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몬세라트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 이제 지역 침전과 압력 침전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자, 아까 그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그 동그란 점에 이게 싹 밑에 선명하게 보이시죠? 저 동그랗게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저거는 밑에 물이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돌들이 깎여 내려갑니다. 깎여 내려가면서 그게 빠르면 계속 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페이퍼 가지고 빼빠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면 반질반질해진 것처럼 그런 효과로 인해서 저렇게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깨져나간 겁니다. 자, 지구가 자전을 하죠. 자전하는데 달과 해가 양쪽에서 또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쪽 방향에서도 땡깁니다. 그러면 물은, 육지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물은 따라갑니다. 그 방향으로. 그러면 저와 같이 육지가 지금 생각할 때는 했으면은 수평할까라고 무조건 고정관념 분은 계시는데 아닙니다. 땡기면 물은 딸려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삐죽하게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졌을 때 많은 흙탕물이 생겼겠죠? 그 흙탕물이 많이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물 빠졌을 때 그 밑에 모래가 많겠죠. 자, 지구를 자세히 보세요. 모래가 어디,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사막은 지구 적도를 중심으로 쫙 그쪽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저 미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게 수평한 게 아니고 해와 달이 땡기면 이렇게 많아지니까 흙탕물이 많이 모이고 침전물이 많이 가라앉겠죠. 사막은 그렇게 생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저기에 저쪽에 뭔가가 있는데 저기는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과 몬세라트와는 비행기로 한 9시간 정도, 이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홍수설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금 중동 지역이 저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로 9시간 온 이쪽에 지금 홍수가 졌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하는 있는 거예요. 지역 홍수가 안 자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저기 보시면 피레네 산맥은 3,352m, 몬세라트는 1,236m, 엘테이테산은 3,718m, 노아 방주가 발견됐다고 하는 곳은 4,300m입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서부터 저쪽 몬세라트까지가 아까 비행기로 9시간 걸린 겁니다. 자, 지역 홍수설이라고 쳐서 노아 방주 있는 데만 홍수가 졌다. 이쪽은 언제였을까요? 4,300m, 지금 3,700m 그 밑에 침전물이 거기인데 그 위에 물이 있어야만 침전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 홍수설은, 그걸 믿는 사람은 물을 전혀 모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몬세라트 여감은 지금 강력하게 나는 융기되지 않았어, 나는 침전됐다가 물이 쭉 빠져나가서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라고 얼굴 표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읽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가서 몬세라트와 대화를 나눈 끝에 몬세라트 여감은 나는 융기가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제 귀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저런 몬세라트가 형성이 되려면 빠른 괴류와 집단류가 형성이 돼야만, 그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여감이 형성이 되고 그러한 물증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1,200m가 와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수천 킬로미터가 와야만 저런 자갈이 동글동글하게 되고 최소 몇백 킬로미터가 돼야만
그러한 자갈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노아 홍수는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로서 저런 증거물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저 몬세라트는 비가 와서 쓸려갈 이유도 없고 누가 증거물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지금 1년에 5천만 명이 계속해서 세계에서 관광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갈 뿐이지, 여러분처럼 알고 가시는 분들은 가시면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노아 홍수를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좀 제발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나머지 참고문헌들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신재 박사님의 그 발표는 제가 알기로도 이 주제는 세네터를 가지고 연구하신 게 세계 최초니까 이 부분은 국제 창조과학회 논문을 직접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와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 홍수 관련해서 저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석탄, 그리고 오늘 다 들어보시면서 차를 몰고 오셨을 건데 그거 석유, 그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노아 홍수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그 물청이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 환경이 굉장히 온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같은 저런 작은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엄청 큰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우리가 아파트 한 동 정도 되는 그런 나무들이 지구의 그 온화한 기후 안에서